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마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오늘도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패러독스 편에 지지익선 포에버님께서 1,000원, 그리고 논리의 패러독스 편에 이장관 부산 감독기원님께서 500원, 준빵님께서 10,000원 후원해주셨고요. 뉴스브리핑 14회에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1,000원, 그리고 뉴스브리핑 15회에 시드락 포에버님 1,000원, 이장관 부산 감독기원님 500원, 그리고 정기 후원해주시는 에나닉님 항상 고맙습니다. 뭐 연습 배우셨어요? 막힘이 없는데 오늘? 그러게. 왜 이러는 거야? 저 이래봬도 3년 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씩 읽어볼까요? 저는 2개. 시드락 포에버님이 뉴스브리핑 화상기후 정상회의 편에 안느님인 거 티나. 그리고 추로랭이님이 지지익선 패널 말고 다른 게스트가 뉴스브리핑에 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게스트분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라고. 제가 이거 들어봤는데 이 화상기후 정상회의 편에 이제 티나님이라고 게스트분이 오셨더라고요. 네, 오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쁘시던데?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희한하다. 그분도 안느님 팬이라 그랬는데. 맞아. 상호 뭐 그게 있나 봐요. 역시. 근데 그분은 이제 직접 뵈셨잖아요. 두 네. 분은. 네. 범매님이랑 똘기님은. 이제 목소리만큼 이제 미모도 출중하신가요? 네, 칠중했고요. 신이 주신 선물인 줄 알았고요. 정말 인기가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 같았어요.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미쳤나봐. 비너스가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일까? 현생에 돌아온 잘한다. 그만하면 좋겠다. 저는 뉴스브리핑 14회 하이퍼로컬 편에요. 우연히님이 매회 빠지지 않고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면서 마지막에 다른 구독자님들도 잊지 말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독려까지 해주셨어요. 저도 여기 얹어가지고 들어주시는 플랫폼에서 에피소드 듣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 요청 한번 드려봅니다. 아, 근데 우연히님 저는 댓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편집하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근데 우연히님 그 아이디가 생소해가지고 근데 내용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니까.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뉴스브리핑 15회 화상기후 정상회의 편에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띨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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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분이 띨봉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 역시 티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부캐 하나 키우시려나 봅니다. 약간 아리송한 댓글을 무슨 달아주셨습니다.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해. 그만해. 컨셉 충들아. 마미손. 마미는 뭔지 모를 것 같아, 범님. 알지. 모를 알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 거야, 마미손이. 저희 근황 토크를 좀 하죠. 저 댓글 안 읽었는데요. 그러게요. 아직도 안 읽었어요. 네. 빨리 좀 읽어요. 저는 윤재윤님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수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때보다 음성으로 듣는 게 더 몰입감이 큰 것 같아요. 라고 소수편에 남겨주셨습니다. 댓글도 감사한데 저희가 좀 신기한 일이 있었죠. 소수편이 이게 올라온 지 꽤 오래된 에피소드인데 갑자기 조회수가 한 40만 회 정도가 팟빵에 찍혔어요. 아,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왜 하필 소수야? 왜 하필 소수가 그렇게 찍힌 건지. 지지익선이 잘 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좋죠.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저희끼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트래킹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사실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저는 트래킹을 꼭 해야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래킹을 저희가 실패했죠. 맞아요. 갑자기 한 43만 회인가요? 갑자기 조회수가 찍혔는데 여기서 이게 어디서 유입이 되신 건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어요. 팟빵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팟빵에서도 그렇게 시원한 답변이 오지 않아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박수와 격려를 진짜 궁금하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한국 소수 학회 뭐 이런 데가 아니. 있으려나? 어둠의 아니야. 수학 사랑단. 아니. 이게 좀 네. 부끄러운 건 이게 워낙 유명한 얘기여서 꼭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데서 언급이 됐을 텐데 어디서 이렇게 유입이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40만이 찍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대급이다. 다음 저희 이제 가끔 특집으로 정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왠지 범례가 소수를 어떻게든 껴가지고 순위를 만들어 올 것 같은 에이, 느낌이 들어요. 배제해야죠. 그건 아니죠. 근데 이건 깰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갑자기 그러니까. 앞에서 알면 알수록 소수 이러면서 아닙니다. 저희 근황 토크 하시죠. 하시죠. 해야죠. 왜냐면 그쵸? 저희 최근에 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죠?
굉장히 그 얼굴들을 보는 게 굉장히 이런 느낌이 원래 없었는데 약간 지겹다. 그런 지겨우세요? 살짝. 원래 항상 반갑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원래는 격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번 주에도 만나고 이번 주에도 만나고. 일주일이 채 안 됐죠? 그렇죠. 3주 연속으로 만나고 있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6일? 5일 전에 다 같이 MT를 다녀왔죠. 아, 그게 MT였군요. 뭐라 해야 돼? 극기훈련인 줄 알았는데요. 예능 극기훈련? 다들 예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 좀 키우고자 이제 훈련을 다녀왔고 장소는 곤지암 리조트로 저희가 다녀왔죠. 공기가 근데 매우 저는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숨이 좀 쉬는 게 불편해요. 그 그때 너무 맛이 들려가지고 확실히 돌아오니까 공기가 탁하더라고요. 오늘은 또 황사가 있어요. 오늘 황사는 좀 심하기도 하고. 곤지암에 갔는데 비 온다고 어쩌고 해서 좀 실망을 했는데 비가 개면서 공기가 말도 안 되는 공기가 한번 펼쳐지고 풀들이 막 진짜 나 싱그럽다. 앞다 투어 자랑하는 듯이 올해 마지막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정에도 없던 숲도 한번 갔다 오고 너무 행복했어요. 루지도 타고.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게임을 거의 한 제가 생각할 때는 12시간 이상 한 것 같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제가 여기서 놀러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이런 게임을 한 12시간 정도 했다 얘기하니까 친구가 신서유기 찍고 왔다고. 나 진짜 예능인의 마음은 정말 뼛속 깊이 알고 왔잖아. 근데 그나마 안느님이나 저는 약간 놀이에 대한 체력이 좀 큰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했는데 앤서님이 다음날 저녁쯤에 집에 좀 가면 안 되나? 맞아요. 집 가는 길에 차 세워두고 거기서 또 게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커피 먹고 있는데 우리끼리 게임하고 있고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후유증이 너무 있어. 좋아. 그러니까 현생으로 돌아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좀 아쉬운 건 거기 가서 좀 영상을 찍어둘 걸. 맞아. 유튜브에 업로드를 좀 할 걸, 우리 게임하는 거. 그거 진짜 아깝다. 생각을 못했어. 아니,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맞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아. 19세를 걸어두고 올리면 됐지. 욕설주의 이렇게. 근데 어차피 욕은 하는 사람만 했잖아요. 아니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저 빼고 다 하셨죠. 너 안 했어? 저는 뭐 사실 너 했잖아. 거의 뭐 하극상이었죠. 진짜? 나 야자 게임 하는 줄 알았어. 만취했었나? 욕을 했나요 제가? 똘기 만취한 게 진짜 웃겼는데. 너무 취했어요 그때. 근데 너무 우리끼리 아는 얘기하니까 청취자분들 재미없을 거야 봐 걱정되네요. 분위기가 확 다운되네. 찬물을 다시 소수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지 이번에. 진짜 시원하다 시원해. 시작해도 되죠 이제? 네. 지금 발제 범례님이죠? 네, 설거지가 잘 된 것 같으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할 주제는 비건과 지구 온난화입니다. 또고 온난화요? 네. 지겨워요. 이제 그만 좀 해요. 뭐 얼마 안 했어요. 뭐 얼마 안 해요? 뭐 나문희 선생님 흉내내는 건가요? 코 바꾸구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구온난화 제가 한 분밖에 얘기 안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 지구온난화 인류 종말론이라고 지지익선 31회 진짜 초창기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번 하고 제가 뭐 그렇게 딥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햄버거라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햄버거도 그쵸. 있었죠. 사실 그리고 마녀사냥이라는 에피소드도 뒤로 가면 사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햄버거 에피소드도 특히 비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 오늘 나누실 이야기는? 사실 햄버거 편 이것도 좀 옛날 에피소드긴 하지만 네. 그건 이제 대체육이나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배양육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은 비건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와 엮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건에 대해서는 아시죠? 네. 네, 비건이 이제 좀 옛날만 하더라도 비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저는 매년 비건 페스타라는 비건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건이어서는 아니고 건강식이나 대체육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참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롯데리아나 버거킹에서 대체육 버거가 나오고 있는 건 혹시 아시나요? 네. 네네. 네, 저 그것도 즐겨 먹습니다.
즐겨 먹는다 그래서 뭐 매일 먹는 건 아니고 가끔 햄버거 먹을 일 있을 때 뭐 버거킹 플랜트 와퍼 같은 걸 먹는데 비건을 준비한 이유는요. 비건이 요즘 정치 갈등이나 뭐 이성 갈등 이런 거 못지않게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혹은 뭐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도 비건과 비비건인 사이에 이런 논쟁 같은 게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건가요? 그쵸. 예. 그래서 비건이 인터넷상에서든 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요즘 좀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비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건이란 무엇인가 조금 간단하게 짚고 가면 비건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건 아시죠? 베지테리언이랑 비건은 다르다? 그렇죠.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드네.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잘한다. 대박이야. 비건은 베지테리안이 아니에요. 베지테리안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걀까지 먹을 수도 있고 뭐 우유를 먹을 수도 있고. 이 얘기 어디서 했죠? 이 얘기 똑같은 얘기 했잖아. 햄버거에서 하지 않았나? 했을 것 같아요. 락토, 오보, 페스토? 그거 햄버거 편이에요? 되게 까마득하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비건은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완전한. 그러니까 육류 말씀하셔도 돼요. 달걀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뭐 두부. 젓갈 들어있는 김치도 안 먹고 두부도 안 먹어요? 두부는 먹지 않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육류, 가금류, 난류, 어류, 유제품을 다 금하고 식물성 재료만 먹는데 식물이 아닌 것 중에 먹는 거는 뭐 버섯 혹은 뭐 해조류 이런 균류나 뭐 원생생물 이런 것까지는 먹습니다만 육류, 가금류, 난류, 어류, 유제품 이런 걸 안 먹습니다. 자, 그럼 비건이 되는 이유를 좀 알아봤는데요. 대한민국에도 비건이 꽤 있습니다. 비건 전용 메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우선 비건이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근데 사실 비건을 하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사실 비건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잡식성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통해서 뭔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만 생존하는 데 유리한데 하지만 비건을 해서 건강하다고 혹은 건강하기 위해서 비건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건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통풍 환자이시거나 드물게는 육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수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채식을 그러니까 비건 완전한 채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가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 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채식 집단이 하나 있어요. 불교? 불교죠. 네. 근데 사실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살생을 금지하는 거지 육류를 안 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양을 받는다고 하나요? 그 다른 집에서 이렇게 공양을 받았을 때 혹시나 고기가 오게 되면 먹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불교도 그 개파라고 해야 되나 종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해서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채식 집단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교 외에도 뭐 힌두교, 자이나교, 마니교 등등 채식을 하는 종교가 많고요.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거기 인도. 맞아요. 어떻게? 내가 먼저 얘기했다. 가위바위보. 인도가 채식주의자가 많은가요? 네, 인도가 채식주의가 많고 전체 인구의 30% 많이 잡으면 40%까지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저는 갔을 때 닭고기랑 양고기는 좀 많이 먹었어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인구도 많다 보니까 채식을 하는 비율도 꽤 되나 보네요. 종교적 이유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비건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트라우마입니다. 뭐 육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경우에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예시는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가 치킨을 안 먹는다고 해서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고백을 해요. 어떻게 치킨을 안 먹고 살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먹다가 뭐 체했다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트라우마라고 하면 도축 장면을 본 경우. 저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어요? 들어봐요.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그런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돼지 잡는 영상. 진짜 너무 잔인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새끼 돼지들 있잖아요. 걔네를 산채로 이렇게 있는데 꼬리를 손으로 뽑아요.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손으로 뽑고 소어 애들 되게 잔인하게 정말 좁은 곳에 갇히고 이런 영상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쌤이. 근데 우리 얼마나 어려 애기들이. 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날 급식에 고기가 나온 거야.
그건 안 먹었어. 그날 그러면 하루짜리 비건이 되셨던 건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심하게 간 사람들은 평생 가겠지. 그쵸. 이해가 가요. 그래서 고기를 도축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경우가 사실 많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아리를 열심히 키웠는데 갑자기 삼계탕이 돼서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동물이 꼭 아니더라도 참혹한 사체를 목격한 경우에 육류를 입에 못 넣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참전 군인 중에 고기를 못 먹는 분들이 간혹 있대요. 이것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피 이런 거에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는 동물권 보호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비건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한 논쟁거리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권 보호. 2019년에 동물권 보호단체에서 육류를 취급하는 고기 식당에 난입해서 육식은 폭력이다 라고 이제 플랜카드를 들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뭐 구호를 외쳐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뭐 돼지 농가에서 돼지를 이렇게 구출한다는 명목하에 훔쳐간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조금 비판의 대상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체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좀 이해가 돼요. 생각을 할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고등 포유류들에 대한 사육을 좀 금지하자, 뭐 그런 거죠. 사실 동물들, 가축들 커가는 거 보면은 좀 뭐 안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어릴 때 봤던 비디오처럼 조금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좀 마음 쓰이는 면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건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주제가 바로 6번째입니다. 비건이 되는 이유 6번째. 오늘 할 얘기인데 이게 환경적인 이유입니다. 아, 맞출라 했는데. 뭐죠? 환경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똑똑하다.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맞췄지? 요즘 조금 우울해요? 칭찬이 필요해요? 스피드 퀴즈 하고 싶어요. 그 MT 광고에서 못 벗어나셨구나. 아직.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퀴즈를 좀 몇 개 준비해왔어요. 자, 첫 번째 퀴즈가 아니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환경 보호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좀 나도 막아보고자 뭔가를 하고 있느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와이프랑 같이 그린피스 후원자 중 한 명이고요. 네. 비건 페스타에도 참석하면서 대체육으로 약간 고기를 대체하는 식단을 좀 짜본 적도 있고 플라스틱을 뭐 줄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고 생수 항상 사 먹었는데 최근에 정수기도 쓰고 막 이랬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시죠?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자는 언제까지 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신 많은 거예요. 노력을 하시면서 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는 테이크아웃자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지.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아이스 라떼요? 네. 네. 너무 좋아. 빨대는 그래도 종이 빨대.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 범리한테 텀블러 사줬잖아요. 네. 잠깐만.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무슨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테이크아웃 안 쓰려고 노력해요. 맞아요. 그 안느님은 항상 텀블러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 그 유명하죠. 저는 놀랍게도 집에서 고기를 좀 줄입니다. 외식할 때는 고기 먹는데 네. 집에서 먹는 거는 조금 줄이고 있어요. 작년 여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서요? 네, 작년 여름에 장마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심했죠 그때. 그때 약간 와닿았거든요. 충격? 세상이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 만큼 바뀔 수도 있구나 해서 집에서 먹을 때는 고기를 이제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줄이는 편이에요. 외식을 자주 하시게 됐나요 혹시? 똑똑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없나? 지하철을 타고요. 뭐 그치, 중요하죠. 중요하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뭐 제 자신의 전기비를 아끼기 위해서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코드를 다 뽑고 나간다든지. 불을 끈다거나. 이거 되게 귀찮은데. 되게 귀찮은데 엄청 귀찮아. 혹시 모르지 나중에 전기차 테슬라 S 뽑을지도. 그럴 수도 지구 있죠. 온난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 정도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그 기후 변화 회의에서도 네. 기업들의 약간 목표치를 정하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대한민국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할 얘기는 그게 다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오.
찬물 끼얹는 거 좋아하세요? 오늘 할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큐멘터리 카우스피라시와 시스피라시를 참고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너희들이 아끼는 플라스틱이니 뭐 대중교통, 전기세 아끼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너희들이 육식을 하는 한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 없다. 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식은 왜 지구를 병들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가축 사육을 통한 환경 파괴예요. 네. 네. 사실 이거는 앤서니 말씀하신 거에서 느낄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가축을 키워서 고기로 소비한다는 게 굉장히 환경 파괴가 심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좀 더 딥하게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안느님 네. 퀴즈예요. 전 세계 가축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가 문제인데 사실 이거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소, 돼지, 양, 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자, 우선 소가 15억 마리, 돼지가 10억 마리, 양이 10억 마리. 그럼 닭은 몇 마리일까요? 1년인가요? 어떻게 알아? 아, 그냥 전 세계에서 사진 딱 찍었을 때 네. 그때 이제 닭의 양 70억. 100억. 100억 이상. 존재하는 지금 살아있는 150억. 좀 더. 700억. 아니 뭔 소리야. 200억. 300억. 200억 좀 안 돼요. 180억. 190억 마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문제 하나. 그럼 반대로. 자, 가축의 양 얘기했어요. 뭐 15억, 10억, 10억, 190억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지구에 있는 동물 중에 야생 동물은 몇 퍼센트일까요? 아, 퍼센티지로? 네, 전체 동물을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야생 동물이 몇 퍼센트일까요? 3%. 진짜 비슷해요. 그렇게 그럼 적어요? 맞은 거지. 맞다고 해줘요. 네, 4%. 진짜 적구나. 네, 이스라엘 연구소에 따르면 지구의 동물 중 단 4%만 야생 동물.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조류의 70%가 닭이다. 어마어마하네. 즉 지구는 77억 명의 인간과 300억 마리의 가축이 살아 숨쉬는 거대한 농장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양의 동물들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빠른 시간 안에 도축이 되는데 소가 한 18개월, 돼지가 6개월, 그리고 닭은 한 달 만에 도축돼요. 이게 이제 뭐 성장 촉진제 이런 게 생겨가지고 태어나면 한 달 뒤에 빵빵해져서 이제 치킨으로 팔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도축되는 가축의 수가 700억 마리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동물이 그래서 불쌍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많은 수의 동물이 지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700억 마리의 이 가축들이 도축되기 전에 먹고 자라야겠죠. 네. 그럼 뭔가를 먹여야겠죠. 네. 그래서 지구에 생산되는 곡물을 가축의 먹이로 소비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되는 양이 전체 곡물 생산량의 반 정도래요. 오, 진짜 많다. 와. 진짜 많은 거죠. 심지어 옥수수 생산량으로 치면은 전체의 70%를 축산업에서 소비하고 있대요. 이게 다큐멘터리에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구는 기아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곡물 생산량이 이미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왜 기아가 발생하고 가난이 발생하느냐? 그 귀한 곡물을 동물에게 주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인터뷰도 있긴 하거든요.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우선 소는 하루에 10kg에서 25kg 정도의 사료를 먹는다고 해요. 하루에요? 네. 물론 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100리터에 가까운 물을 마십니다. 100리터? 소가요? 코끼리가 아니라? 진짜?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땅과 더불어서 그들을 먹일 사료를 기르는 땅까지 생각해보면 이 축산업을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 아까 전 세계 동물의 뭐 700억 마리 정도가 이제 가축인데 걔네들을 기르기 위한 땅도 사실 엄청나겠지만 걔네들을 먹일 곡물을 기르기 위한 땅까지 생각해보면 인간이 사는 거에 육박할 만큼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뭐 돼지든 소든 열심히 먹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싸야죠. 네, 싸야죠. 젖소 한 마리가 하루 동안 뿜어내는 분뇨의 양이 50kg. 네. 이는 사람 200명이 하루에 뿜어내는 분뇨의 양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돼지는 그래. 네, 돼지는 하루에 2.6kg,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10명분과 비슷하고요. 자, 이렇게 분뇨가 막 싸질러져요. 막 농장에 막 쌉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될까? 거름으로 활용 안 하나요?
거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혹시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냥 묻어둘 거. 묻어둔다. 연료? 연료로 쓴다. 다들 그렇게 잘 처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과학적으로 혹은 굉장히 뭔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대한민국은 2016년 이전까지 바다에 버렸습니다. 와. 이게 세계 협정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2016년에 가입해요.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협정에. 그 전까지는 바다에 버렸어요. 그리고 2016년에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늦게 합류를 한 거고요. 근데 뭐 바다에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어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근데 2011년에 그 통계를 매긴 돼지의 사육 두수가 2020년,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흐르면 2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분뇨나 뭐 먹일 사료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돼지 사육수는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계속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 1200만 마리의 돼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화 처리, 위탁 처리, 뭐 자원화 등등 이렇게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매년 통계에 미처리분이라고 해서 쌓이는 몇백 톤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알게 모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 모릅니다. 이건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다큐멘터리 인터뷰나 기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창고 같은 데다가 분뇨를 쌓아두고 장마가 오기를 기다린다. 빗물에 이렇게 흘려내보내는 건가? 흘려내보낸다기보다는 불가항력적으로 쓸려 내려갔다. 그렇게 처리되는 분뇨가 상상 이상으로 많을 거다. 뭐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싸는 거 말고 혹시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뀌는 게 있죠. 가스. 싸는 거 일부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우선 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즉 미생물이 풀의 섬유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면 이런 게 다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가스가 먼지가 문제예요. 그게 메탄가스인데 이거 이제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반추동물인 뭐 이렇게 채식을 먹는 그런 동물들이 다 메탄가스를 만들어낸다. 그런 걸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이 메탄가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1배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이산화탄소 뿔뿔뿔뿔 나오는 것보다 소가 방구 한번 크게 끼면 그게 그 지구온난화에 더 심각한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가축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해보면 매년 31억 톤이 배출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2019년 미국이 1년 내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52억 톤이에요. 근데 가축들이 배출하는 걸 환산해보면 한 이산화탄소 31억 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1년에? 네. 그러니까 미국의 반 이상이죠. 네네. 그러니까 가축들이 뿜어내는 방구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소가 한 4마리 정도 모이면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주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소 4마리당 차 하나라 그랬잖아요. 전 세계엔 자동차가 15억 대밖에 없다는 거. 아까 가축수가 뭐 700억 마리, 물론 닭을 포함하긴 했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훨씬 지구온난화에는 가축의 영향이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뭐 분뇨를 쌓아놓고 장마가 오길 기다립니다. 뭐 그런 인터뷰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 암모니아, 뭐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런 유독한 물질들은 이산화탄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요. 100배 이상. 그래서 얘네들이 잘 처리되고 있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뇨들이 뭐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뭐 오존 파괴,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거에도 뭔가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미세먼지 그 작은 입자들이 사실은 분뇨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 그렇죠. 없진 않겠죠. 중국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들의 똥과 방귀를 우리가 온몸으로 맞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유쾌하네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과정을 따라가요. 그 본인이 물도 아껴보고 뭐 아니면은 밥도 좀 덜 먹어보고 이것저것 하지만 내가 이런다고 지구가 정말 나아질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알아보니 내가 아끼는 물보다 소 한 마리가 먹는 물이 훨씬 많고 그리고 먹고 싸고 끼고 하는 게 내가 뭐 방에 불 꺼놓고 플라스틱 아끼고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어느 결론에 도달하냐면 육식을 줄여야 된다. 라는 거에 도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건 그 어느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서도 육식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장하지 않을까요? 광고를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라 후원을 받고 있나? 그 식품 기업들로부터?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것도 하나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자연보호,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비영리 단체들도 후원을 받아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얽혀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랑. 만약에 뭐 카길 같은 거대 곡물 업체한테 뭔가 후원을 받고 있는데 이 곡물의 절반이 가축한테 갑니다. 가축을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이미 그 산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기업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 다들 예라고 한대요. 네. 하지만 벌을 내리면 120만 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벌을 내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 대마불사죠. 대마불사. 그래서 이미 그 산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구를 만약 정말로 아끼고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뭐 텀블러 빨대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고기를 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비건들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보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우리는 안 먹겠지만 너희 보고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지지익선 대표 육식 러버인 안느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아, 제가 대표인가요? 네. 사석에서 저희 식사하면 항상 고기. 고기. 그렇죠. 메뉴 선정권이 안느님한테 있고 대부분 고기를 먹으러 가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나 뭐 일회용 컵 쓴다고 눈치 주고 그랬는데. 예.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먹나요,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많이 소비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마음이 무겁네요. 여기까지 얘기하자. 뭔가 얘기를 듣고 내가 지구를 위해서 텀블러만 쓸 게 아니라 고기 소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결론에도 도달을 해요?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은 드는데 내가 더 줄이려면 뭘 줄여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줄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고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먹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저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자기 합리화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네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네. 근데 고기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범래님이 말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완전한 비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채식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앤서님은 생각하고. 미리 실천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닭은 괜찮아요? 아니요. 닭도 안 되죠. 닭도 똥을 겁나게 싸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분류를 하면은 소를 먹는 것보다는 닭을 먹는 게 그나마 환경에 낫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척추동물 이렇게 반추동물이라 그러나 어쨌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소, 뭐 양, 돼지 이런 것보다는 닭이 조금 그나마 작으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작으니까?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 뭐 크기 대비 그거는 비슷한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마. 닭이 좀 더 나아요? 닭이 조금 닭이 좀 더 낫죠. 아니 아까 뭐 소가 하루에 100리터의 물을 먹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랑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닭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먹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육종을 바꿔보겠다. 네, 조금씩 비중을 좀 바꿔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줄일 수는 없겠다. 고기 자체를 줄이는 거 글쎄요. 저는 좀 아리송? 많이 먹어요 네. 고기? 아무래도 하루에 꼭 한 번씩은 먹죠. 근데 그쵸? 진짜 많이 먹는 거지. 아니 근데 계란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그 똘기님 정도의 이렇게 혈기왕성한 나이에 제육볶음 뭐 이런 거 있잖아. 돈가스. 돈가스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어떡해. 근데 전 진짜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고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근데 오늘 범래님이 지구온난화로 접근을 하셨잖아요. 근데 꼭 지구온난화가 아니더라도 건강 생각해서 비건하는 게 그러니까 영양상 굉장히 불균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동물을 제외한 다른 식재료로 얻는 영양소가 거의 충분해요. 비타민 B1, 2 빼고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버섯이나. 그쵸. 그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로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가 있어요. 아, 유명하죠. 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구온난화나 이런 부분보다는 나한테 영향을 어떻게 비건이 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서 식물이랑 뭐 물고기랑 버섯이랑 뭐 해초류 이런 거 먹지 않나요? 네, 물고기도 제외하는 것 같고 그래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근데 막 올림픽 챔피언인 분들도 있고 엄청 덩치가 큰 분도 있어요. 막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다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조코비치 있죠. 네, 그분이랑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채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식을 해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절대 말은 못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채식도 충분히 이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여담이지만은 정력에도 좋다. 채식이? 응. 갑자기 큰 소리를 내시네. 아니 근데 저 그런 건 본 적 있어요. 사료에서 네네. 예전에 로마 검투사들이 대표적인 채식주의자였다. 맞아요. 그런 그 얘기를 얘기가 봤거든요. 나옵니다. 검투사는 노예니까 고기를 안 준 거겠죠. 근데도 그렇게 네. 활 타오르는 정력을 발휘하면서 뛰어놀잖아요. 콜로세움에서. 스태미너로 바꾸죠. 예. 네. 근데 그게 그 다큐멘터리 내에서 실험도 나와요. 그래서 전날 고기만,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인데 전날 고기 먹고 잤을 때랑 전날 채식하고 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채식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았다. 막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서 한번 봐보세요. 더 게임 체인저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 그래 고기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든지 폴로 베지테리언 이렇게 뭔가 계란 먹고 약간 그런 것까지는 조금 하지만 그 육류를 먹지 않는 약간 그런 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카오스피라 씨의 다음 작품 시스피라 씨입니다. 그거 좀 요새 유명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핫한 다큐멘터리 중 하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고기를 소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과연 어류를 소비하는 것은 괜찮은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최근에 재미있게 본 다큐멘터리 중 하나고요. 어업의 환경 파괴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고 현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강력한 메시지만큼이나 지금 매우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여기서 소개한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왜곡 편집이다, 뭐 사실관계가 틀렸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긴 하지만 우선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바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고기를 소비를 줄이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류를 소비하려고 하는데 어류를 소비하는 것은 옳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업적 어업, 그러니까 기업 규모의 어업이죠. 이게 해양 생태계를 엄청나게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다 생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뭐 이런 게 가장 큰 이런 운동일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거북이 코에 그 플라스틱 빨대가 막 박혀 있어가지고 빼는 영상 이런 게 엄청 좀 핫해져서 광고로도 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뭐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뭐 일회용품 뭐 안 쓰기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선 해양 쓰레기 중에 해양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일까요? 2% 적습니다. 1 적습니다. 0.1? 보다 조금 높아요. 0.3 0.3. 오. 0.3%. 그러면 반대로 해양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 중에 46%나 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맞춰볼래? 맞춰봐요. 이런 거요? 플라스틱 이런 거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특정 그거요? 뭐 빨대? 아니. 그러니까 못 맞출 것 같은데 폐기물이에요. 어업 폐기물. 그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물 같은 거. 그물이나 부표라고 하나요? 그렇게 띄워놓는 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전체 해양 쓰레기의 46%가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것도 물론 어업으로 인한 문제지만 물고기를 잡는 과정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어떻게 잡죠? 그물 쳐서. 그물 쳐서 잡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연어를 잡고 싶다. 자연산 연어를 잡고 싶다. 그물을 칩니다. 안느호에서 그물을 쳤어요. 끌어올렸어요. 짜잔 연어만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네. 뭐 이것저것 다 딸려오겠죠. 네. 그거를 부수어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온갖 거북이, 고래, 상어 이런 좀 큰 물고기들이 다 잡혀 올라온대요. 부수어획으로 잡히는 물고기가 연간 5천만 마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안느호에서 내 연어 잡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막 상어가 잡혔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요. 놔줘요? 놔줘야죠. 네. 예. 네.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놔주는데 놔주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마음 아파. 사실 건져 올리는 순간 이렇게 막 이쁘게 건져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건져 올려지는 순간 대부분 죽어 있고요. 마음 아프다. 그래서 부수어획으로 죽는 고래만 1년에 30만 마리. 자, 더 심각한 거는 혹시 여기 회를 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네. 안 좋아해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참치회 좋아해요? 좋아하죠. 참치회는 회 좀 중에 안 회죠. 뭐야? 방금 안느님이 오디오가 좀 물렸는데 안느님이 참치회는 좋아한다고. 그 참치회의 뭐 원재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참다랑어 8마리를 잡으려면 돌고래가 45마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수어획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참다랑어 8마리를 잡는데 45마리의 돌고래가 따라잡히고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참치회를 입에 넣는 순간 당신은 참치가 아닌 더 많은 양의 물고기의 희생을 먹는 것과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진짜 궁금한데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일 수 있으나 이게 더 죽잖아요, 물고기들이. 네. 그랬을 때 안 좋은 점이 무엇이죠? 그래서 그 얘기도 하는데 우선 비슷하게 뭐 고래도 뭐 1년에 부수어획으로 30만 마리, 뭐 상어도 시간당 2만 마리 정도가 죽는데요. 근데 이렇게 상위 포식자가 줄어들면 생태계 피라미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상어나 고래 이런 좀 큰 물고기들은 상위 포식자잖아요. 뭐 1, 2, 3, 4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4단계가 그 상위 포식자라고 하면 4단계가 사라지면 3단계의 개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2단계가 멸종합니다. 잡아 먹히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이제 직렬적인 파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어가 사냥을 할 때 물고기를 몰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이렇게 막 팔딱팔딱 튀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거를 사냥하는 바다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상어가 줄어드니까 바다새가 줄어듭니다.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유인을 해주는 상어의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피라미드가 무너지면 나중에 상어를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너진 피라미드가 복귀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이제 선순환의 체인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해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도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물로 잡았을 때 부수어획으로 잡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그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저인망 어업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혹시?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 잡힐 대로 잡혀라 식으로 막 펼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안느호에서 그물을 내려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물을 배 뒤에 달아놓고 운항을 해요. 막 쓸어 담는구나. 네, 쓸어 담는 걸 이제 저인망 어업이라고 하는데 그 그물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물보다 훨씬 커요. 성당 하나 정도의 크기. 진짜? 성당 하나 정도의 크기의 그물을 바다에 던져놓고 이렇게 배를 움직여서 거기에 걸리는 모든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인망 어업인데 통계적으로 해양 생태계 면적이 1분당 4,316개의 축구장 크기만큼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쓸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있어서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2048년쯤 해양 생태계가 무너져서 해양 생물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밀렵 금지? 맞나? 네. 수렵 금지라고 하나? 어쨌든 아프리카 이렇게 뭐 사바나 어디 가서 뭐 기린 잡는 거 금지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잡으면 엄청나게 막 집중 보도가 되면서
막 엄청 욕을 먹고 실제로 법정에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네. 육지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렇게 생명체를 쓸어 담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저인망 어업을 육지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바나 같은 아프리카 초지에 성당보다 큰 그물을 펼쳐놓고 쓸어가요. 뭐 코끼리부터 기린, 코뿔소, 뭐 가젤, 뭐 다 잡혀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잡고 싶었던 건 사실 가젤이야. 이러면서 가젤말 쏙쏙 빼가요. 나머지 다 죽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좀 더 딥하게 또 들어가 보면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해양 어류 개체군 중에 단 6%만이 자연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인간과 조우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2%라는 것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여서 만약 이게 0%가 되는 거면 이제 잡을수록 해양 생태계가 파괴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6%의 약간 그 범퍼가 있는 건데 이게 없어지면 이제 잡으면 잡을수록 자연 생태계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다큐에서는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이란 없다. 많은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대형 회사들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잡는 양과 개체가 자생하는 양, 그러니까 이렇게 새끼를 낳고 퍼져가는 양을 계산을 해서 잡을 수 있는 정도만 잡아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를 해치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큐에서 찾은 자료에 의하면 지속 가능한 어업이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당장 바다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고 다큐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물이라는 게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던 개체까지 잡아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아까 그 참치 얘기도 했는데 참다랑어도 정말 개체수가 많은 어종이었는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멸종 위기종이 됐어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축, 위에서 얘기했던 가축 얘기는 인간이 먹을 그 동물들을 인간의 수요에 맞게 뭔가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개체수를. 네네. 물론 그게 700억 마리여서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자연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 하나, 해양 쓰레기 문제 하나, 부수 어획으로 죽는 자연 생태계 하나, 그리고 먹는 것 자체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하나,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어업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큐에서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나요? 정확하게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육류 소비가 안 좋다고 하니 육류 끊고 물고기 먹자. 물고기도 안 된대. 물고기도 자연 파괴가 너무 심하대. 그럼 양식을 먹자. 양식도 안 된다고 다큐에서 얘기를 해요. 너무하다. 오메가3는 어디서 고치네요, 그러면. 오메가3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원천에서 차단하는 느낌인데. 네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양식 먹으면 되지. 가축을 우리가 소비하듯이 양식을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양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바다 생태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물로 쓸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부수 어획으로 죽는 개체수도 없고 그리고 뭐 그물 같은 해양 쓰레기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양식 어류도 문제가 너무 많은데 바다가 오염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돼지 기르고 분뇨 처리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양식도 똑같습니다. 양식도 지금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전 세계에서 오고 가는 해산물의 50% 정도가 양식인데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나오는 분변, 오염물질 혹은 그 양식장에서 뜯어져 나오는 쓰레기들을 생각하면 이건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고기 가축의 단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네요. 양식은.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양식 연어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1.2kg의 먹이가 필요하대요. 근데 물고기가 뭘 먹죠? 플랑크톤. 조금 더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는 물고기를 먹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양식 연어 1kg를 만들기 위해서 1.2kg의 다른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물고기. 그리고 뭐 기름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료를 만드는데 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필요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전 다큐 보면서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그 가축으로 길러진 돼지나 소가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뭐 자연농원이라고 하나요? 자연농장이라고 하나? 조금 막 소가 거닐면서 스트레스 프리. 그쵸. 뭐 동물 복지 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양식장에서 크는 물고기들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기생충이나 뭐 위생 문제가 많이 있고 네. 다큐멘터리에서 주장하기로는 양식에서 나오는 연어는 회색빛이다. 우리가 먹는 양식 연어는 색소를 발라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거 무섭다 좀. 원래 회색이래요. 그게 자연산 색깔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똑같은 결론에 다다라요. 이게 다큐를 다 보고 나면. 그래서 결론은 어류의 소비를 줄이자가 정답인데 그 어느 자연보호단체에서도 어류의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똑같이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거든요. 이것도 위에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정말 많죠. 아마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이나 친지나 옛날에 봤던 분이거나 아는 분 중에 어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축산업 이런 거에 종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죠. 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뭐 소 팔아서 대학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육류 소비랑 어류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이미 너무 큰 시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육류랑 어류를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아까 뭐 돼지나 소는 방귀 끼고 똥 싸고 이래서 뭔가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해양 생태계는 왜 중요하냐면 해초나 다시마 숲 같은 이런 해양 생태계, 물고기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데에서 열대 우림보다 20배나 많은 탄소를 빨아들인다고 해요. 심지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93%가 해양 식물과 산호 안에 들어있다. 이 중에 단 1%만 손실되어도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동차 약 1억 대가 배출하는 탄소양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에 존재하는 산소의 70%가 바다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 산소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래의 호흡이라고 해요. 아 진짜. 네. 근데 이 고래가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아까 그런 얘기를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 다큐에서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식목일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보다 여러분이 식탁 위에 물고기를 올리지 않는 것이 지구에 더 이롭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큐는 끝납니다. 어우, 숨을 못 쉬겠어.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해양 생태계도 육지 생태계만큼 지구에 굉장히 중요하고 육지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가축들이 너무 많고 해양 생태계에서 쓸어가는 물고기의 양도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구를 사랑한다면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 아니고 샤워를 짧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고 오늘 당장 저녁부터 육류와 어류의 소비를 끊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자급자족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약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오늘도 집에 스팸 구워져 있거든요. 그거 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생선 먹었고 고기도 아마 이번 주말에 먹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생태계잖아요. 인간들도. 물론 인간들이 생태계를 좀 파괴하는 이상한 종족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갈 리가 없단 말이야. 저는 그거를 좀 믿어요. 자연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지금 완전 최상위 포식자로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먹고 많은 어류들을 먹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지구 종말로 가는 길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논쟁인 것도 알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로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결국에는 균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랬듯.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고? 우리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팬데믹이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가설일 수 있죠. 저는 그런 것도 계속 믿어요. 그래서 이것도 팬데믹이 이런 걸 균형을 맞추려는 어떤 인구를 조절하려는 지구의 작용이라면 뭐 이런 말도 저는 그래서 좀 헛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균형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팬데믹이 지구온난화로부터 비롯된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축을 이렇게 모아서 키우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도 인수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뭐 이런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지만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빙하들이 녹으면서 그 빙하 안에 있던 고대 질병균들 있죠.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들. 탄저균이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에 이제 인수 감염병에 걸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환경을 떠나서 지구온난화로 비롯되는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뭐 많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다큐멘터리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육류와 어류의 소비는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육류와 어류의 소비를 중지해야만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비건 얘기로 돌아가 보면 비건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먹겠다는데 뭐 옆에서 계속 채소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짜증을 내는데 언젠가 미래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구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1세대 비건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의 비건을 하는 분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건의 주장에 오르니 지금 청취하는 모든 분들 육류 소비를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도 비건 페스타를 참가하고 있지만 육류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체육이나 배양육 같이 가축을 기르지 않고 이제 고기를 얻으려는 노력들이 이제 여기저기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든지 그러니까 육류를 끊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고기 대신 먹을 수 있는 대체육을 찾기 위해서 비건 페스트를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몇 개 찾았어요. 몇 개 찾아서 대체육을 쌈 싸먹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맛이 비슷해서 그렇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당장 고기를 끊을 수 없더라도 뭔가 대체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돼서 소비로 이어진다면 그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렇죠. 예, 대체육이나 배양육 시장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또 지구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초반에 지금 이거 플라스틱 커피 잔을 갖고 있어가지고 눈총을 받았는데 대체육을 쌈 싸먹는 제가 지구를 가장 아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만약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돼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되는데가 궁금하시다면 31회 지구온난화 인류 종말론을 들어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죽어갈 수 있는지를 열심히 설명을 해뒀습니다. 제가 그 에피소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대의 인간들은 정말로 인류의 종말을 보게 되는 정말 운 좋은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처음 해보면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서 운이 좋다는 건 사실 역설이고 인류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구를 빠르게 파괴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저 포함해서 다 육류와 어류 소비를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풍리님 빼고 나머지 두 분은 우리가 이대로 육류랑 어류를 계속 소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가 진짜 멸망할 것 같아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겠죠. 뭐 저는 그런 점에서 그다지 설득이 안 되는 게 뭐 특히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디 무슨 강 유역에 살고 있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넘치는 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 후에야 1도 여름 1도 더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다 말이야 지구온난화 막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차라리 아까 그 연어가 사실은 양식장에서 회색빛으로 나오는데 색칠을 하는 거다. 그 말이 더 공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득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지 않다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그게 훨씬 더 저한테는 더 와닿았어요. 그럴 수 있고 저는 근데 요새는 좀 몸에 와닿는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장마가
거의 그냥 여름 내내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기후 관련해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 그냥 최소한의 노력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렇게 비건이라는 화두가 오르는 것도 인류에서 이것도 나는 자연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별 위험이 없었으면 비건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근데 인류는 자연스럽게 지금 비건 얘기를 꺼내고 있고 진짜 멸망으로 가게 될 거라면 또 인류는 자연스럽게 이제 비건을 실천을 많이들 하게 되겠죠. 그럼 또 이제 균형이 맞춰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려면 안느님도 그런 흐름에 일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하게 다들 그렇게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기를 먹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지구는 또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이런 의미에서 투자도 한번 해봤어요. 미국 주식의 그 비욘드 미트라고 대체육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뭐 비건을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한번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해보면은 안 했을 때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균형을 맞춰가는 인자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투자를 하는 네네네. 행동도. 근데 약간 그 안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연 균형론 이게 시뮬레이션 우주론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딱 떨어지듯이 인간이 알아서 결국에는 생존하는 방향으로 균형이 안 맞춰진다면 어쩔 거예요? 망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죽겠지만 지구는 더 좋아지겠죠. 저는 그런 입장에서 자연은 정말 무자비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연이 인간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간이 멸종하는 길이 진짜 지구가 더 좋아지는 길이라면 저는 충분히 그 길을 택할 의향이 있고. 근데 약간 안느님의 시각은 조금 위험이 있는 게 왜? 사람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많은 비건이나 혹은 환경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래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어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 아닐까요? 오래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 논리로 따지면 타노스가 어느 날 나와서 지구 인구를 반으로 줄여주면 사실 살아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쵸. 그 사라진 반을 걱정하는 거죠. 지금의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으려면 육류와 어류의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당장 끊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걸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나리오 중에 지금 당장 인류가 모든 육류 어류를 끊는다는 없어요. 그거는 가능성이 지로예요. 지로. 근데 그 가능성이 지로인 이 미래는 이제 없는 거니까 없다 치고 그렇다면은 무조건 우리는 멸망으로만 가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자연 균형론을 좀 믿는 게 이제 인구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이제 1을 내려갔잖아요. 1 밑으로. 근데 정말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치명적이 되는 순간 결국 올라갈 거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있잖아요. 실제로. 네. 안느님께서 하셨어요. 그거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뭐 그런 진짜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 짝짓기를 할 수 있는 남성분들이 실제로 애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본인은 아니지. 본인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사이클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갑자기 출산율 얘기가 나왔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거죠. 뭐 언젠가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인류 공백, 그러니까 그 인구 공백이 생긴 그 시점에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다거나 그렇죠. 혹은 뭐 큰 전염병이 돌아서 그중에 많은 인구가 손실된다거나 혹은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젊은 경제 가능 인구가 받칠 수 없을 정도의 복지 소비가 발생한다거나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걸 걱정하는 거지. 그치. 언젠가 기다리면 다들 아이를 많이 낳을 거야 라고 걱정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구가 한번 시계 각 잡고 해일을 일으켜서 뭐 인류를 쓸어버렸어. 그리고 지구가 평화를 찾았어. 그게 이제 해피엔딩이냐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안느님 얘기처럼
정말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지구가 답을 찾을 것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그 장기적인 플랜보다 인간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딱 그 말을 저는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인류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던 뭐 어찌됐든 결국에는 정말 늘 그랬듯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나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안느님은 고기를 줄일 거예요? 앞으로? 근데 저는 저를 아는데 좀 네. 줄일 것 같아요. 음. 이걸 들은 이상 안 줄일 멘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럼 제가 녹음 끝나고 제가 맛있게 먹은 대체육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다. 방송에서 언급하면 조금 아니야. 그렇고. 그건 필요 없어요. 왜? 줄일 의지가 없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먹는 고기를 줄이고 싶은 거지 대체육을 찾고 싶은 건 아닌 거야. 그럼 그거를 야채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최소에 뭐 일주일에 몇 번은 먹었는데 뭐 횟수를 줄인다거나. 근데 계란 이런 건 못 줄일 것 같고 그냥 육식을 좀 줄여볼래. 사실 점진적으로 해야죠. 약간 삼겹살, 소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걸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부터 줄이는 게 낫겠네요. 소돼지부터. 그러니까 그쵸. 소 줄이고 그 다음에 돼지. 소는 근데 줄이려면 진짜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비싸기도 하고. 아니죠. 그쵸? 햄버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불고기 이런 거. 파생되는 그러네. 애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유를 줄여야 된다고도 이제 다큐멘터리 얘기 나오는데 저도 라떼 엄청 좋아하거든요. 큰일 났다. 나도 라떼 어떻게 끊지? 진짜 소가 100리터 마시고 그런다고 했죠. 그게 이제 젖소들도 물을 엄청나게 소비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 줄이는 건 어렵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 지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얘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